자, 한국 경제가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 1.9% 성장했다. 이런 소리 믿으면 안 되듯이 지금 미국의 경제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를 한참 살리고 있다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에서 떠들 때 저는 그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트럼프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눈앞에 번지르하게 보이는 부분만을 그렇듯이 착시 효과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에는 질 나쁜 일자리가 엄청나게 있지만은 그야말로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는 거의 없다. 또 미국 경제가 회복된 게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에 한 7, 8년을 돈을 갖다 부어가지고 그 돈이 이 체면 효과로, 몰핀 효과로 경제가 회복된 듯 보일 뿐이고, 미국 경제에 엄청난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고, 일부 IT 빅테크 기업들만 엄청난 수익을 낳고 있지, 그리고 금융산업이 돈을 좀 벌고 있지, 그 미국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어져 버려서 미국의 중산층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가 회복됐다, 뭐 자연 실업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그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붙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미국의 경제가 엉망인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 이 바이든이 지금 되게 되면 미국 경제가 이 쇼크가 더 있을 거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 하면서 미국의 이 석유, 세일가스, 오일 등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4년 전에 떠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캐나다부터 미국 전역을 가로지르는 이 오일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 했고,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석유 기반 산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했지만은 잘 안 됐습니다. 엄청난 정부 돈을 재정 지출하고 세금을 낮추고 금리를 낮춰도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3%대도 되지 못했고,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되면 그럼 트럼프와 다르게 어떤 경제를 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 바이든과 민주당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하는 트럼프식의 해외로 나간 일자리를 다 미국으로 복귀시켜서 미국의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거 석유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하는 부분이 잘 안 됐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트럼프의 경제가 거짓말이라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바이든은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을 다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바이든이 하게 되면 이 에너지 산업이 아니라 전기 산업에 치중하겠다. 그러니까 이 석유 관련 주식들의 가치가 지금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하고 트럼프가 완전히 협정을 결렬시켰는데 다시 이란하고 지금 이 협정을 맺겠지요. 그러면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게 되고 이란이 석유 공급을 늘릴 건데, 그런데도 석유값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석유를 풀면 석유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요. 자, 그거는 뭔가 하면 트럼프 하에서 버텨오던 그야말로 이 세일 산업들이, 세일 오일 가스 산업들이 이제 석유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다 망해버려서 미국의 세일 산업의 한 3분의 2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나오는 석유의 양이 줄어드니까 이러한 석유가 나오더라도 공급이 증가되는 것보다 줄어드는 게 더 많으니까 기름 가격이, 오일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세일 산업이 또 위기를 맞게 될 거다, 유가가 올라갈 거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미국 정권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에는 이 석유조차도 이 구조화해서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석유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석유와 관련된 정권을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금융상품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금융시장이 데미지를 크게 입게 될 거고, 유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그야말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 기름값 인상이 전체적으로 물건 가격을 인상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와서 이제 중앙은행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시중의 돈을 좀 이렇게 줄여야 되겠지요. 지금은 경제가 불황이라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놨는데, 그런데 유가가 올라가면 다른 물건 가격들도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 가격도요, 다 기름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잡으려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이제 풀어놨던 것을 다시 흡수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중에 풀린 돈이 흡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등에 엄청나게 깔려있는 돈들이 지금 다시 흡수되면 미국의 이 자산 가격, 즉 부동산 가격이나 뭐 금값이나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크게 좌우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겉으로는 미국의 처음에 대기업들, 뭐 월가 중심의 금융기업들이나 IT 기업들, 대기업들을, 다국적 기업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척 했는데, 실제로는 트럼프가 미국의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고 이래서 친기업적인 입장을 보였지요. 그럼 트럼프도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노동자한테는 친노동자라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노동자들을 다 이렇게 내쫓겠다. 그리고 멕시코에 장벽을 쳐서 히스패닉의 싸구려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겠다. 그리고 해외로 나간 제조기업들을 다 복귀시켜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겠다. 몇 개 쇼는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트럼프는 이 미국의 대기업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줄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되면 다시 법인세를 28%로 올리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기업의 주요 기업들이 순이익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금은 7.25달러인데 이걸 15달러로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선일보에서 오늘 자세하게 칼럼에서 지금 보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이 상승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또 미국이 이 지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갖다가 올려주게 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의료보험이라든지 다른 복지 지출도 늘리려고 할 거예요. 트럼프는 복지 지출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큰 정부가 되어가는 경향이 생길 거고, 그럴 때는 재원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특히 코로나로 지금 미국의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금 다 어렵게 된 상황이니까 그들에게 복지 지원도 늘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어디서 찾느냐?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이제 돈을 거두어 드리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너무 금리를 이렇게 내려놔서 지금 문제라서 금리를 올리면서 그야말로 미국의 이 금리가 올라가면 정권 시장이 타격을 받겠지요. 왜냐하면 정시로 가 있던 돈이 이 금리를 올리면 저축으로 이동하지 않겠어요. 채권이나.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정시가 이 또 타격을 받는 거. 그래도 미국의 기업들도 어려울 거랍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지금 이 친환경 쪽으로 더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돈이 더 들어가겠죠. 트럼프에서는 뭐 환경이고 나발이고 이런 건 모른다고 풀어줬는데, 자, 그런 친환경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기업들이 이 또 지금까지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데미지를 입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자산 거품이 꺼질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주식 가격이 좀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중국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중국인 바이든이 외관상으로는 친중이다라고 한국에는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면 트럼프 관련 사업들이 중국에 있었고 중국에서 세금도 많이 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친중이냐 트럼프가 친중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시, 이 둘이 각자 중국하고 겉으로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런 위선적인 행보도 해왔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궁극적으로 이 시진핑이 통치해 가기에는 중국도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랄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되었을 때 설사 바이든이 중국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라는 시스템 하에 바이든이 그야말로 일개 좀 지분이 많은 주주일 뿐이지 트럼프처럼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과거에 중국하고 얽힌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이든 뜻대로 일방적으로 중국 정책을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지 마음대로 하니까 겉으로는 중국과 전쟁을 벌리는 척, 무역 전쟁을 벌리는 척,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이게 한편으로 시진핑을 굉장히 돕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시진핑은 황제로서 살아남으려면 중국하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지금 꺼져가는데 시진핑이 이 미국이라는 가상의 적을 두고 그리고 그 미국과 싸우면서 중국 국민들을 자극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라는 존재 때문에 시진핑이 집권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도 되고, 또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미국이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했다고 해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제도적으로 차단해 가는 쪽으로 선택하지, 트럼프처럼 갑자기 싸움을 붙어가지고 싸우는 척하고는 좀 이따 풀어주고 이렇게는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원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중국 경제가 4.9% 성장했다 이랬는데 베이징 외곽에서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 경제가 V자 반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중국 국가경제통계국이요 4.9% 3분기에 성장했다고 발표했는데, 영국의 가디안은 뭐라 했는가 하면 전 세계 산업 생산과 자산 투자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국만 5%쯤 혼자 성장할 수 있냐, 전문가들이 손을 대서 숫자를 조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 중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일찍 얻어맞고 코로나가 좀 덜하다고 외관상으로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런 수치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비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은 내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에서 어떻게 가파르게 저렇게 경제가 수출이 막혔는데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베이징만 가봐도 도심을 벗어나면 줄줄이 코로나로 줄폐업한 상점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중국의 정부의 이야기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3분기 GDP 성장률을 높이려고 일부 수치를 조작을 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약간은 회복됐을지 몰라도 전혀 지금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수준은 아닌데, 이걸 갖다가 중국 정부가 이 성장률을 계속 조정하고 조작해서 발표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와중에서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라는 사기를 치기 위해 억지로 지금 저 수치를 만들어내어서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조작하면 각국의 검증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제 세계가 다 저것 집구석이 복잡해져 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데 중국 경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검증한다 그런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중국이 자료를 너무 속이면 세계가 그런 부분에 한번 딜을 털어보자 해서 조사를 하고 중국이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하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해도 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전혀 이 중국 정부 발표만큼 성장하고 있지 않다. 중국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모양들이 중국 경제가 아직도 엄청나게 힘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